검사를 좀 우리가 해봤잖아요. 네네. 좀 해봤더니 제가 약간 의외의 그 모습이 좀 있어서 네. 어렸을 때 되게 약했다라고 적으셨더라고요. 네네. 중학교 때 좀 왕따 아닌 왕따를 좀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짬을 먹고 나왔는데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이제 학교 뭐 그 좀 노는 아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제가 진 거죠. 학교 마치고 맨날 불려가서 두드리 맞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커가면서 제가 좀 계속 그걸 추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약해지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거고 절대 약해지면 안 된다고. 저는 강한 거에 대한 기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강한 게 일단 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뭐 남자가 우는 건 뭐 죄입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형진 씨가 아무 데서나 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막 울어요? 그러진 않죠. 네. 이상하게 아내 앞에서만 자꾸 울죠. 네. 그건 뭐냐면 그냥 속이 좁은 거예요. 그냥 속이 좁은 거예요. 형진 씨는 속이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형진 씨가 막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요만한데 내가 꿈꾸는 건 이만하단 말이에요. 형진 씨는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소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진짜 나인 거하고 크기가 달라. 그럼 사이는 다 뭐냐? 이거 헛바람이에요, 다. 허세라고요, 다.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현실이야, 내 이상이야. 너무 차이가 크면 이 안이 어떤 사람은 분노로 차요. 어떤 사람은 슬픔으로 차고. 제가 볼 때 형진 씨는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났지만 때리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 이게 눈물로 막 쏟아지는 거죠. 그 우는 사람의 속사정을 본인 말고 누가 알겠어요. 사람들 뭐라 그런 줄 알아? 이 울보, 이 찔보, 이 한심한 놈. 애냐? 왜 울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느 시점에 우는지 마치 아는 사람처럼 나를 울리잖아요. 이 남자를 울리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제가 보니까 아내는 상남자예요. 맞아요. 상남자. 근데 이제 형진 씨 같은 경우에는 상여자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형진 씨 같은 사람은 마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잘 받아요. 근데 아내는 제가 보니까 머리의 언어가 잘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단하고 또 뭐 분석하고 좋은 말로 그렇지 지적질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별로 생각이 없어. 네.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형진 씨 이것 때문에 밤을 샌단 말이에요. 형진 씨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별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상처가 좀 되더라도 의연한 척 하세요. 네. 의연한 척. 울지 말고. 네. 강한 남자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남자가 되려고 하세요. 강해서 뭐 할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녹일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남자의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뭐 때문에 이런 걸까요? 평소에도 뭐 명령조로 얘기하고 이러니까. 명령조로. 그 어조 자체가 이거 해라, 이거 좀 해, 저거 좀 해라, 들고 와라, 가지고 와라, 뭐. 근데 두 분이 생각하는 어려움이 똑같아요. 남편이 외친 건 뭐예요? 그냥 그렇게 말을 명령조로 하는 게 좀 싫어요. 그 쪼가 싫다. 네. 나중에 방송 끝나거든 보세요. 얼마나 똑같은지. 쌍둥이 같이 똑같단 말이에요. 본인 께 쿨하게 짜증을 내는 거고요. 남편은 약간 쪼잔하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서 볼 땐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말투에 대한 거, 서로 배려에 대한 거, 또 참다가 폭발시키는 거 똑같거든요. 나를 잘 생각해 보면 남편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유진 씨를 보니까 유진 씨가 약간 되게 털털한 여자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계속 긁어. 계속 긁어. 그래서 이게 툭툭 던지는 말 중에 제일 좋으셨더라고요. 아, 네네. 네. 이게 좀 하자니까 이제 그거 쓰고 있다고. 머리도 긁고. 근데 보통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긁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계속 긁고 그래요. 이제 옷도 좀 편안하게 입고 오셨고. 그러니까 성격도 그만큼 좋은 거거든요. 이 남자는 그만큼 성격이 되질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조금 좁은 남자가 맞아요. 네, 맞아요. 넓고 싶은데 본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남편 속이 좁다고. 제가 느끼고 있었던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속 시원하게 좀 해답을 얻은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를 다루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아내가
그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어떤 게 있어요? 돈이나 벌어온나라든지 니는 진짜 장사를 100%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나. 돈이나 갖다 가서 바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 이유로 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겠노. 네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렇게밖에 안 느껴진다 나는. 돈만 가져온다 했을 때 그 말 듣는 순간에 솔직히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저. 나의 있었던 그 흔적들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해주네요. 했던 것 중에 제일 인정받고 싶은 건 뭐예요? 그냥 성실하게 했다는 거. 성실하게 했다는 거. 네. 정말 성실하고 노력했어요? 그냥 아프고 뭘 해도 해야 되니까 항상 나갔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잠깐 이제 배달 일을 했었어요. 이제 한 배달 일 1년 정도 하고 요식업 업계에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좀 빡세긴 빡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만뒀어요. 제가 그만두고 김에서 또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괜찮은 데가.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일을 했죠. 네. 근데 와이프는 이제 그런 걸 보고 네 그때 일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지 않았냐. 제가 생각하는 성실함의 기준에는 뭐 직장 생활을 이제 꾸준히 이렇게 버텨내지 못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실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른가 보네요. 이 남자 월급 계속 갖고 와요? 돈은 꼬박꼬박 줬어요. 뭐 빚을 내서라도. 출근 잘해요? 네. 출근 잘 못해서 잘린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럼 성실한 거예요. 가능하면 빠짐없이 월급 갖다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애썼다. 그게 장기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전 이 부분은 성실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유준 씨 일하죠? 네. 얼마나 됐어요? 일한 지? 지금 이제 10개월. 10개월? 그전에 몇 년이나 했어요? 그 전에 곳에서? 있던 3년인가. 3년. 남편이 유준 씨보다 훨씬 더 오래 일했네요. 누가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 남자 성실한 남자예요. 그래서 성실에 대한 기준을 조금 낮춰도 괜찮지 않겠나. 대신에 유준 씨도 좀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돈이나 벌어와. 가장이라는 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남자, 남편, 아빠 이런 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다 허풍선이에요. 다 허세고 다 그냥 바람, 공기 인형처럼 바람 같은 건데요. 그 바람으로 사는 거예요. 역할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발작 버튼, 돈이나 벌어와. 이런 게 아니고 난 자기 와서 너무 좋아. 아빠 왔다.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진심이 아니어도 돼요. 기술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잘 모르고요. 이 여자가 또 이 남자를 잘 몰라가지고 그럴 땐 요청 사항이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큰 차이를 느꼈던 게 뭐냐면 요 검사에 보면 나의 친구는 이란 문항이 있어요. 거기에 아내는 아들이라고 썼어요. 지금도 웃음이 탁 나죠. 남편은 와이프라고 썼어요. 와이프라고 썼어요. 왜 우세요? 네? 왜 우세요? 의외라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저를 친구로 생각하고 친구. 제가 볼 땐 거기 한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유일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원래 그렇게 울보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여자 만나고 울보가 됐어요. 남자! 에 하고 울어요. 너무 이상하죠? 이 여자가 좋은 거예요. 울리지 말아요, 이 남자.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그려주시겠어요? 됐을까요? 네. 이게 지금 우리 남편 그림 먼저 좀 볼게요. 남편 그림 보면 누구를 제일 먼저 그렸냐면 남편을 제일 먼저 그렸고, 그죠? 그리고 남편은 보니까 여기 이런 데 한번 보세요. 권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권위 있게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남편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집은 위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제일 커야 돼.
그다음에 아내, 그다음에 아이. 요 기본적인 패턴이 서열이라서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건 책임감이기도 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어쩌면 아내랑 사이가 안 좋으면 아이가 보통 요 사이에 있기가 쉬운데 내 옆에는 아내가 있는 거고 당연히 우리 집에 이런 위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아내를 잘 지킬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아내인데 이게 지금 새 식구 아닌가요 원래? 맞아요. 얘는 누구예요? 동생 갖고 싶었어. 아, 오, 어머 세상에 저 이런 경우도 처음 봤어요. 되게 독특하네. 예. 이게 지금 아내인데 참 인상적이죠? 제가 언제 집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보호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데 제일 먼저 누굴 그렸는지 아세요? 아빠를 먼저 그렸어요. 아빠를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엄마 그리고 이렇게 손을 다 아빠 큰 아빠를 중심으로 애 크기하고 엄마 크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아내는 아빠가 서열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 아빠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남편을 되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